네, 안녕하십니까. IT 전방송 토크 IT 진행맡은 지식 PD 고우성입니다. 자, 오늘은 웬만한 회사들 다 있는 액티브 디렉토리, 그 액티브 디렉토리를 우리가 보안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건지, 온프리미스, 클라우드, 다양한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안 활용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관점을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왼쪽에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의 김성민 이사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옆에는 이제 퀘스트소프트 코리아의 최용석 컨설턴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네. 자, 오늘 네. 최 부장님은 되게 옷도 예. 막 퀘스트 해가지고 예. 일부러 방송용 이렇게 막 입고 오신 겁니까? 오늘 뭐 행사가 있으십니까? 예, 저희요? 아직 뭐 국내에서 네. 예, 액티브 디렉토리랑 캐스트를 잘 연결 못 시키는 것 같아서 야, 예. 자세가 좋네. 예. 사장님 보고 계시죠? 아주 좋은 직원입니다. 네. 네네. 자, 먼저요. 네. 우리 이제 액티브 디렉토리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이게 한 언제쯤 나온 거죠, 이게요? 얘기해 주시죠. 네. 저도 공부를 따로 해왔는데요. 네네네. 네, 저희 회사 내 액티브 디렉토리도 전문가 따로 계시고 네. 윈도우 서버가 출시되면서 회사의 이제 존재와 사실은 같이 시작됐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 네. 그 중에서도 제대로 된 이제 디렉토리에 대한 설계나 이런 것들이 체계화된 구조 안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윈도우 서버가 이제 그런 구조로 쓰이기 시작한 한 2003 시절에 나온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이게 버전업이 되지 않았나요? 어떤가요? 그렇죠. 윈도우에 맞춰서 네. 계속 버전이 되고 있죠. 네. 근데 이게 어떻게 처음부터 이게 보안까지 관장을 했나요? 아니면 요새 와서 이렇게 된 겁니까? 어떻게? 액티브 디렉토리는 초반에는 주로 이제 인증 용도로 쓰였고요. 네네. 그러니까 한정된 영역의 인증 용도로 쓰였고, 네네네. 이제 이게 MS의 보안 정책이 이제 발전하면서 그러면 액티브 디렉토리를 단순하게 디렉토리 서비스만 쓸 거냐? 그게 아니고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안에 대한 영역을 하겠다라고 해서 보안 영역들이 본격적으로 들어간 건 인도 2016부터 네. 본격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네. 근데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디렉토리 서비스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디렉토리 서비스 하면 될 걸 왜 네. 앞에 액티브라는 단어를 왜 붙였을까요? 그냥. 그 생각을 따로 해보지 않은 네. 영역인데. 우리는 그냥요. 네. 정답이 아니라 이사님 우리 토크하이팅요. 그냥 토크하는 거야. 아, 그래요? 간증 얘기하는 거야. 아, 네. 틀리든 맞든 네. 그럼 이제- 얘기하면 네. 알아서 판단하시는 거니까. 그런 거죠. 네네. 그러면 부담 이제- 갖지 마세요. 네. 네, 제 생각을 좀 입혀서 네, 얘기해보면 편하게. 네. 근본은 사실은 디렉토리 서비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구조를 잡아주고 네. 좀 더 체계화된 형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틀인데 액티브라는 단어를 그것도 미국 회사가 붙인 거로 보면 의미가 뭔가 구조를 사용함에 있어서 좀 더 액티브하게 나에 맞게끔 때로는 정책을 입힐 수도 있고 네네네. 때로는 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허용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더 그러니까 살아있는 컨텍스트에 구조, 맞게 뭔가. 컨텍스트에 맞게끔 살아있는 구조로 네네. 사실 더 잘 활용하기 위한 아. 인프라다. 그 예전부터 MS가 액티브를 쓴 적이 좀 있었습니다. 아, 네. 액티브 싱크라는 것도 있었고요. 네. 맞아요. 액티브 네, 맞습니다. 맞아요. 예. 있었어요.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사 말씀 들으니까 진짜 네. 디렉토리 앞에다가 네. 액티브라는 이 단어를 잘 쓴 것 같은데요. 네. 잘 쓴 것 같네요. 아, 네. 특히 요즘 같이 네. 기기라든지 사람이라든지 굉장히 변동이 심한 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이제 먼저 그 아까 네. 그 차부장님 이제 회사를 좀 알리고 싶어가지고 네, 오늘 맞습니다. 특별히 네. 또 옷까지 이렇게 예. 딱 단장하고 오셨는데 네. 그 말은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야 다 알지 않습니까? MS 다 아는데 네. 퀘스트 하면 MS만큼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만큼만이 아니고 네, 많이 안 알려져 있죠. 네네네네. 특히나 이제 캐스트를 좀 아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DB 관리, 네. 코드라는 제품 네. 아니면 백업 솔루션을 주로 이제 알고 계신데 그거는 이제 캐스트는 사실은 독립 형태로 5개의 비즈니스 유닛을 가지고 있어요. 네네. 오른쪽 예, 맞습니다. 하단에 예, 있는, 오른쪽에 네네. 있는 데이터베이스 관리가 알고 계신 이제 토드 같은 제품들, 네네.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보호 영역에 보시면은 이제 백업 복구 같은 솔루션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영역을 주로 이제 국내에서 하고 있었고요. 근데 오늘 이제 저희가 설명드린 쪽은 이제 맨 밑에 있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플랫폼 관리라는 BU 영역이고 제가 이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근데 사실은 퀘스트에서 가장 매출이 큰 영역은 사실은 요 영역입니다. 그래서 퀘스트는 국내에서는 DB 아니 백업 같은 솔루션도 알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어떤 보안 관련 회사로도 유명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퀘스트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회사고 그 중에 MS 플랫폼의 보안, 관리, 마이그레이션 같은 다양한 툴을 제공해주는 전문 회사라는 걸 설명드리려고 네네. 뭐 티셔츠도 좀 입었고요. 네네. 소개도 조금 한 장 넣어봤습니다. 네.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플랫폼이 네. 관리가 그만큼 네. 크다는 얘기는 네. 시장성이 좋다는 건데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떤 관점에서 네. 이게 시장성이 크다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플랫폼은 이제 다음 장에 저희가 준비를 하긴 했는데 네네. 간단하게 보시면은 사실은 PC에서 윈도우를 쓰는 비중이 굉장히 높지 않아요. 네네. 이게 다 MS 플랫폼이죠. 그 위에 보시면은 DB 영역에서도 뭐 1위는 아니지만 MS SQL 서버라고 하죠. SQL 네네. 서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각광받고 있는 클라우드. 지금 아마 애저가 아마존 클라우드의 50% 정도의 점유율을 지금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네네네. 있죠. 이게 다 MS 애저는 대부분이 다 플랫폼이 MS 플랫폼 기반으로 돼 있고요. 예. 그럼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시장이 크죠. 네. 예. 그러니까 MS가 열심히 하셔서 시장을 더 크게 하시면은 네네. 저희도 네. 타겟하는 시장이 더 커지는 네. 예. 약간 윈윈 관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청자 그렇죠. 중에서 이국진님께서 네. 발표자 처부장님 셔츠에 퀘스트 마크가 네. 잘 안 보인다고 그러는데 아, 그랬어요? 자, 주피디님 네. 좀 네. 퀘스트 마크 좀 잘 좀 보여주세요. 네. 찍어주세요. 자, 이국진님 잘 보이십니까? 퀘스트 마크. 네? 잘 보이나? 네. 네. 그 다음에 저기 뭐야 네. 김한수님께서 아까 우리 네. 액티브 네. 있잖아요. 네. MS가 액티브 X도 네. 액티브 X. 맞습니다. 액티브 네, X 맞습니다. 네. 네. 그건 네. 액티브 네. X 말씀하셨죠. 그죠. 액티브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네. 자, 근데 그 뭐야 김사님, 네. 그 MS 입장에서 네. 퀘스트가 네. 진짜로 MS하고 그렇게 네. 아주 긴밀하게 네. 같이 얼라이스 되는 그런 파트너입니까? 어떤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코셀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클라우드 시대를 본격 맞이하면서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실은 이제 절대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걸 하루하루 절감하고 있어요. 네네. 최근에는 약간 적과의 동침 같은 생각도 들고 언제 적인지 내년에 아군일지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변화가 무상한 관계 안에 네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예전부터 지금까지도 사실은 플랫폼의 포지션이기 때문에 좀 표현을 말하자면 이제 놀이터 같은 거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놀이터에 좋은 이제 놀이기구들이 입점을 해야 사실 거기에 와서 즐겁게 사람들이 그렇죠. 놀고 자꾸 이제 거기 와서 놀게 되는데 말하자면 퀘스트와 같은 좋은 솔루션들이 여기에 입점되는 좋은 놀이기구라고 봐주시면 하나의 좋을 것 생태계가 같아요. 에코가 되니까. 에코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좋은 솔루션들이 입점하면 할수록 네네. 와서 즐겁게 노는 사람들, 물론 파트너도, 물론 고객도 네네. 예, 그 안에서 같이 놀면서 더 좋은 에코를 형성하는 그런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글로벌 ISV, 그러니까 예를 들면 퀘스트 같은 그런 솔루션들과의 협업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중에 시큐리티 부분에 대해서는 퀘스트랑 단연코 거의 아까 보셨지만 마이크로소프트로 시작하잖아요. 프로덕트 그룹 네네. 비유 그렇죠. 자체가. 네. 그럴 정도로 거의 한 라인으로 같이 네. 연결되어져서 여기 보면 네. 네.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이 네. 에코에 있는 놀이터에 있는 놀이터. 여러 벤더들의 로고들이 있는데 네. 퀘스트만 이렇게 하트 모양이 있거든요. 하트. 네. 이거는 원래부터 본사부터 하트 모양이 있었습니까? 찍혀져. 이사님이 그리신 겁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아, 저희가 아까 커피 한 잔 드렸고. 아, 네, 알겠습니다. 하트를 그려주세요. 네. 오늘 바로 직선에 넣어서. 네. 자, 우리 이제 요 그 AD 네. 액티브 디렉토리 포셔닝을 말하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면 네. 이게 이제 매직 쿼드런트 많이 보시는 장표일 그렇죠? 텐데요. 네네. 이제 뭐 최근에 가장 핫 이슈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제가 놀이터라고 말씀드렸던 누구나 다 와서 놀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말씀을 드렸다면 그런 이제 타사 경쟁사 대비해서도 저희가 유일무이하게 굉장히 강점인 게 네. 이런 액세스 매니지먼트에 대한 체계를 예전부터 지금까지 확고하게 갖추고 있는 회사가 일단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네네. 저희는 예전에 이제 태생상 액티브 디렉토리를 윈도우 태생과 같이 이제 만들어냈기 때문에 액세스 매니지먼트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를 이미 갖추고 수십 년 동안 장사를 해온 플랫폼을 만들어 놓은 회사고 그게 이제 클라우드로 진화하면서 실제 시장에서 피드백이 비전은 물론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그 확장성까지를 고려했을 때 엑스큐션 영역 실행하는 영역까지를 고려했었을 때 넘버원 포지션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네. 리더다.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리더다. 네. 자, 여기 보면 오른쪽에 네. 보면 네. 굉장히 뭐 다양한 이제 구글이 네. 있는데 이건 뭘 의미하는 거지 이 장표는요? 네, 액티브 디렉토리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는 솔루션인 퀘스트랑 오늘 이 자리에 같이 네네네. 나왔잖아요. 네네. 액티브 디렉토리가 이렇게 월드와이드 많이 쓰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아, 거예요. 네. 네.
뭐냐면 예를 들면 구글 앱스라든가 그죠? 그다음 CRM 영역에서 또 네. 넘버원이죠. Salesforce.com 이런 이제 SaaS 서비스들 이미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신데 네네. 이런 SaaS 솔루션들 81만 개의 액티브 애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이 이미 근간에는 액티브 디렉토리와 연계가 되어 있거나 네네. 연계할 수 있는 구조로 이미 SaaS 서비스 플랫폼들이 태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통계를 좀 보면요. 네. 포춘 기업 중에 한 85%가 액티브 디렉토리를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예전에는 이제 이런 계정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 자체 레파지토리, LDAP 기반의 레파지토리를 가지고서 서비스를 했어요. 네네. 그런 것들이 대부분의 레파지토리, 국내는 그렇죠. 특히 이제 오라클 DB를 많이 썼었죠. 그게 대부분의 계정 레파지토리를 썼는데 AD가 나오면서 AD가 이 시장에 거의 절대 강자가 됐습니다. 네네. 근데 AD가 가진 특징이 있죠. 왜냐하면 AD는 다른 것들이 못하는 윈도우 PC에 컨트롤할 수 있는 특징이 있죠. 왜? 네네. MS 거니까. MS 환경에서의 최적화되어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이쪽에서 거의 그 유일무이한 유니크한 아이템이 된 거고요. 그래서 글로벌하게 계정 관리의 레파지토리의 영역에서 AD는 거의 독보적인 필름처럼, 거의 맞습니다. 필름처럼.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없지만 시트릭스 VDI 모든 그 VMware VDI, 시트릭스 VDI도 다 AD 기반으로 돼 있고요. 네. 국내 더존 그룹웨어 같은 것도 다 AD로 돼 있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새에 우리가 쓰고 있는 계정의 많은 것들이 레파지토리로다가 AD를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자,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계정 네. 관리하면 이제 시스템 접근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네, 접근할 때 우리 보통 이제 뭐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치고 보통 들어오잖아요. 네, 네.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추이도 네. 네. 앞으로 바뀐다는 얘기 같은데 이게 네. 컨디션 액세스라는 것이. 그렇죠. 네네. 예, 말씀 그대로 의미가 주는 단어가 아까 왜 우리 이름이 중요하다고 했듯이 네네. 예, 이거를 이제 한 2005년도부터 새롭게 대두되는 그 이 업계 용어 중에 하나가 이제 제로 트러스트 모델이라고 하는 네네. 건데 아무래도 보안을 억세스함에 있어서의 보안의 통제를 조금 더 강화하겠다라는 측면의 모델인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준수하는 측면에서 액티브 디렉토리 같은 경우에는 컨디셔널 액세스라고 하는 이 어떤 펑션이 말 그대로 컨텍스트에 따라서 네네. 여기 보시면 이제 동그라미 보시면 사람에 따라서 디바이스에 따라서 워크로드에 따라서 이렇게 컨텍스트를 보고 네. 이 사람에 대한 허용과 디나이를 그때그때 잘 판별을 해서 좀 더 높은 수위의 시큐리티를 제공하겠다. 그러니까 AD가 알아서 AD 가 판단하는 알아서.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이상 징후도 알아서 판단하는 네, 거. 그리고 맞습니다. 그것도 사례 시나리오 같은데 이게 간단한.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알아서라고 피디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알아서를 하는 애들의 모듈이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에요. 아, 네네. 예를 들면 요즘 많이 듣고 계신 AI 머신러닝 이런 것들이 들어 있어서 사실 컨디션에 대한 조건들이 너무 디바이스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종류 자체가 얘가 이제 복수로 연계되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머신러닝이 학습적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어떤 룰 플러스 알파를 계속 배워가는 거죠. 네. 저희가 이제 기업 고객 같은 경우에는 회사 내 어떤 룰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런 정책이 게 있겠죠. 네. 있겠죠. 그런 정책도 집어넣고 정책으로 커버하지 못하는 것들은 머신러닝이 알아서 배워서 그러니까 그 학습해서 사람만의 어떤 패턴, 그죠? 그렇죠. 패턴 같은 네. 것들을 익히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용자가 특정 디바이스로 내가 PC로 회사에서 로그인을 하다가 한 2시간 만에 해외에서 모바일로 접속했다. 그것도 미국에서.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말이 되고 안 되고에 마치 사람이 하는 것 같은 그런 판단을 머신러닝이 배워서 계속해서 진화하는 형태의 컨텍스트 캡처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재민이 어떻습니까? 네. 앞으로 네. 이런 이제 우리가 네. 보통 기업에서 네. 뭐 보통 여러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접근할 때 네. 지금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 치고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예. 그런 것들도 이런 컨디션 액세스가 발전하면 네. 앞으로 그런 패턴도 바뀌어질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예. 사실 예전에는 아이디 패스워드 기반이 일반적인 인증 방식이었다면 그 다음에 이제 강화된 게 투팩터 인증, 멀티팩터 네네. 인증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포탈들도 다 투팩터 인증을 하고 있고요. 기업 내에서도 가장 진보한 형태가 이제 투팩터 쓰고 있는데 이미 금융은 파이도라 해서 생체 인증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네. MS도 작년 정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모든 MS 플랫폼에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없애겠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생체 인증 형태, 파이도 형태로 넘어가겠다고 하고요. 최근에 이제 파이도 1이 PC 기반의 생체 인증이라고 하면은 파이도 2는 모바일까지 확장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국내에서 현재 파이도 2에 대해서 금융권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 일부에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AD가 재밌는 거는 아까 저희가 머신러닝도 얘기했고요.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거의 핵심이 뭐냐면은 모든 계정과 인증이 하나로다가 연결된다는 거죠. 그렇게 돼야지만 모든 억세스가 일어나고 일어나는 데이터든 예전에 스몰 형태의 데이터가 아니고 통합된 빅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네네. 이걸 통해서 비정상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 다 분석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계정과 인증이라는 네. 것이 네. 사람뿐만 아니라 네. 그 디바이스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네, 회사 그렇죠. 내 예, 그렇죠. 모든 예. 기기까지. 네. 사실 요즘에 보안의 홀들 중에 하나가 와이파이거든요. 우리가 어디 가든 와이파이 쓰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에 가면 쉽게 와이파이 패스워드 알아내기 같은 거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와이파이는 기존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냐면 개별 인증으로 하고 있고 사실 관리 영역 밖에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AD 같은 것들이 AD가 글로벌하게 굉장히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디바이스들에 대한 표준화된 프로토콜, 표준화된 방식을 통해서 인증하게 돼 있고 대부분의 이런 벤더들, 그러니까 제품을 이런 디바이스를 만드는 제품들이 대부분 AD의 인증을 기본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모든 디바이스를 다 통합해서 인증할 수 네네. 있는 체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AD 하게 되면 이제 싱글 사인온 다당이 될 거고 네. 싱글 사인온이 뭐 온프리미스뿐만 아니라 그렇죠. 클라우드 온프리미스 하이브리드 다 맞습니다. 포함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네. 오늘 놀이터를 강조하다 보니까 네네. 이제 기승전 애저로 갔지만 실은 현재 고객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환경은 사실 온프라미일 수 있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측면들에 대한 흡수는 기본이고 사실은 더하기 퍼블릭 클라우드 향후에 고려하고 계시는 이런 네네. 연결이 시뮬레스하다 이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가 지금 아까 제가 방송 전에 네. 최부장님 얘기하셨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네. AD가 많이 보급은 됐지만 네. 다들 윈도우 들어갈 때 많이 들어갔으니까 네. 근데 이걸 제대로 쓰고 있는 데 많지 않다고 그러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국내 현황이 어떤지 네. 일단 어떤 문제들이 있는 겁니까? 일단은 첫 번째는 네. 그러면 MS 플랫폼이 뭔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야지 저희가 거기에 그렇죠. 왜 뭐가 이제 아. 부족한지를 아니까요. 그러니까 MS 플랫폼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습니다. 음. 예전에 우리가 MS 하면은 뭐를 떠올리냐면요. 오피스, 네. 그다음에 윈도우 음. 두 개를 떠올렸죠. 근데 그렇지 않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피스 365 안에는 네.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있고요. 계속해서 서비스들이 추가되고 있죠. 근데 여기 핵심이 뭐냐면은 액티브 디렉토리라는 것들이 출현했고요. 네. 두 번째는 굉장히 복잡해진 거죠. 네. 우리가 단순하게 윈도우를 깔아서 쓰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애저 스택을 구성하게 되면 애저 스택이라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안에 다시 오피스 365가 되고요. 오피스 365는 각각의 서비스들이 구성되고 이런 것들이 서로 연동되는 구조로 되거든요. 증대되고 그다음에 MS가 1년에 보안에 지출하는 돈이 10억 불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돈은 한 현재 1조 2천억 되죠. 네. 웬만한 회사 매출보다 큽니다. 예. 이렇게 엄청난 비용을 보안에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새로운 아키텍처를 만들고 있는 거고요. 이게 최근에 윈도우 10이 되면서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보안 아키텍처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순한 온프라미스가 아니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처럼 기본적인 환경에 변화가 있는 겁니다. 네네. 이렇게 MS 플랫폼이 변화가 됐으면은 우리가 새로운 접근 방법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 있는 접근 방법으로다가 새로운 환경을 우리가 관리하고 보완하려고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총 5가지를 보는데 가장 핵심은 액티브 디렉토리를 기반으로 해서 네. 액티브 디렉토리를 활용하고 보완하는 데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고요. 이미 있으니까 맞습니다. 있는 거 네. 제대로 그 액티브 디렉토리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MS가 1년에 네. 1조 되는 네, 맞습니다. 보안 쪽에 투자한 것이 네. 그 결국 그 자산이 네, 맞습니다. 여기 노가다 들어가 있을 거 네, 아니에요? 맞아요. 예. 저희가 스마트폰을 사서 전화만 쓰는 거죠. 그렇죠. 네, 저희가 여기에 다양한 것을 활용해서 스마트폰이 가진 가치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네네.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사실은 MS 플랫폼의 현재 상황이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 장에 좀 보시면은 좀 제가 직설적으로 좀 네네네. 적어봤습니다. 그러면 국내 고객은 어떠냐? 저희가 고객들을 만나보고 아니면은 그 어떤 통계적인 데이터를 보고 했을 때 3가지 유형으로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플랫폼의 변화에 대해서 인지하거나 전략을 가지지 못한 고객들이 있습니다. 네. 아예. 두 번째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뭔가 변했구나.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전략을 못 가지고 있는 고객들이 있고요. 그리고 인지하고 있고 전략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는 고객들이 있죠. 네. 이런 고객들은 주로 우리가 얘기할 때 큰 고객들, 네. 엔터프라이즈, 충분히 금액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데들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마지막에 인지하고 있고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고객들조차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관리를 매뉴얼하게 하고 있고요. 아, 네. 그다음에 보안 전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가지고 있는 보안 전략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활용이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왜?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 보면은 그래서 저희가 여쭤봤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가장 첫 번째가 웹S 플랫폼에 대한 거를 잘 모르겠다. 내가 이해를 못 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생기고요. 두려움은 소극적 활용이 되고요. 활용이 적어지면은 보완하거나 관리하는 거에 대한 비용 투자가 어려워지는 그게 가장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을 잘 지원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이 국내 시장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대부분의 보안은 컴플라이언스를 만족하는 형태로 국내가 진행했거든요. 키사, 그렇죠? 국정원, 네네. 금감원, 그 다음에 뭐 개인정보보호법처럼 컴플라이언스 만족 형태로 되다 보니까 아직 국내에 있는 대부분의 컴플라이언스들이 이런 AD를 좀 액티브하게 쓸 수 있는 형태까지의 컴플라이언스가 없고요. 왜냐하면 컴플라이언스는 미니멀이잖아요. 네네. 최소의 요건이기 그렇죠. 때문에 최소의 요건을 만족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가 현재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고, 그다음에 현황이 있고, 그것들을 발생시키는 요인들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저희가. 그럼 지금 보고 현재 국내에서 네. 그 AD를 잘 활용해서 네. 보안까지 네. 잘 하고 있는 데는 굉장히 극소수겠네요. 극소수입니다. 지금. 예, 네. 근데 그 네. 원인을 일단은 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는 거죠? 네, 지금? 맞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이제 고객의 피드백을 받아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은 AD를 활용해서 어떤 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없습니다. 그 베니핏에 대한 것이 정확히 그렇죠. 그렇죠. AD가 뭐고 AD를 통하면 뭘 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AD를 통해서 어떤 걸 할 수 있냐면은 저희가 USB를 쓰잖아요. 그럼 USB를 쓰지 말라라고 AD를 통해서 보안룰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고객이 그러면 USB를 못 쓰게 하려면 기존에 어떻게 하고 있냐?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다 네. PC에 까는 거죠. 아, 네네. 그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은행에서 PC 하나가 사용자한테 가게 되면요,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가 깔려서 갑니다. 네, 그렇죠. 그게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AD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텐데 되는지를 일단 처음에 모르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AD를 통해서 네. 그 관리자는 네. 그 전체 기업에 있는 사용자의 그 디바이스에 네, 맞습니다. 대한 네. 억세스에 대한 권한이 네. 굉장히 세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AD를 하나의 기능이나 하나의 제품처럼 보는 거예요.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USB를 못 쓰게 하겠다는 제가 만약에 보안 정책이 있다. 하나의 포인트 맞습니다. 솔루션. 맞습니다. 포인트 솔루션으로 보는 거죠. AD는 사실은 하나의 기능을 하는 게 아니고요. MS 플랫폼의 보안의 핵심이고요. 보안 플랫폼처럼. 얘는 머스트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영역인데 이거를 통해서 MS 플랫폼을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의 포인트 솔루션처럼 인식하다 보니까 네네네. 선택의 영역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것들에 대한 선택의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지 않는 것들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네네.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희는 보고 네. 있습니다. 자, 일단은 모르는 분들이 많다 그러니까 네, 네. 일단 이제 요것을 네. 오늘 좀 쉽게 네, 자세하게 맞습니다. 알려주시면 되게 네. 그것만 해도 클 것 같아요, 오늘요. 네, 알겠습니다. 예. 참 퀘스트에서가 어떤 식으로 좀 네. 대응하고 있는지.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이런 질문을 하면은 처음에 오는 게 그럼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되냐?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항상 얘기할 때는 가장 현재 이제 클라우드는 약간 논외를 치고 그러면 만약에 온프라미스나 하이브리드를 고민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가장 첫 번째 행위는 액티브 디렉토리를 중심으로 액티브 디렉토리를 가진 아키텍처 아니면 얘가 가진 방향성에 맞게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PC를 쓰고 있잖아요. 예, PC를 AD에 다 조인시키는 겁니다. 네네네. 그리고 AD를 통해서 정책을 관리하고 보완을 하는 것들이 첫 번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네.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AD가 중요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중요해지면은 결국 AD를 보완해야 되는 이슈들이 발생하죠. 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AD의 보완의 이슈들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보완이 되면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 그룹 정책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2,000개의 그룹 정책이 있고요. 네. 그죠? 보안 정책과 그러니까 액티브하게 시장에서 많이 쓰고 있는 정책이 3,000개에서 4,000개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네.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보안들을 그 AD에 있는 그룹 팔릿이라고 하는 정책을 통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AD를 우리 플랫폼을 구성했고요.
AD가 안전하게 됐잖아요. 그럼 네. 적극적 활용을 해야 되죠. 그 적극적 활용의 대상은 당연히 인증은 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적극적 활용의 주 대상은 그룹 팔리시의 정책 관리가 네네. 될거 됩니다. 그럼 이렇게 기업별로 네. 다양한 이제 네. 조직이 있고 네, 부서가 맞습니다. 있으니까 예. 그걸 이제 그룹별로 예, 세그먼트 맞습니다. 해가지고 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이렇게 정책을 관리하게 되면은 결국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냐면은 모든 보안은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는 보안들이 있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어떤 위협들에 대한 디텍션, 네. 실시간 감지. 우리가 보통 이거를 이제 관제라고 하죠. 보안 관제. 네. 보안 관제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위협이나 해킹을 통해서 뭔가 시스템에 데미지를 입었다. 이거를 바로 그러니까 정상적인 서비스로 복구해주는 영역들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네 번째까지가 핵심적인 기능이라 보고요. 네. 근데 이렇게 우리가 AD를 잘 구성해 놨잖아요. 그렇죠. 그럼 굉장히 높은 보안 아니면은 높은 그 활용성을 구축해 놓으면은 이거를 윈도우 시스템만 활용할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맥킨토시, 리눅스, 그다음에 네트워크 디바이스들, 네네. 와이파이 같은 장비들, 만약 IoT를 가지고 계시면 IoT를 그 영역에 편입시켜서 AD를 가지고 있는 그런 베네핏을 다양한 장비에 그대로 누릴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는 게 저희가 봤을 때는 이쪽 단계 네. 총 5개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5단계가 핵심이고 그 중에 저희가 이제 솔루션 영역으로 하는 쪽은 2단계에서 4단계까지 해서 네. 세 가지 영역들은 솔루션에 도움이 좀 필요한 영역이다라고 보고 자, 있습니다. 지금 솔루션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네. 한마디로 네. 그냥 AD 서버에 있으면 네, 맞습니다. 안 되는데 네. 퀘스트 솔루션에 들어가면 네. 뭐가 좋아지는 게 딱 한 문장은 뭐가 좋아지는 건데요? 한 문장으로요. 네네. 제가 볼 때는 퀘스트 솔루션이 없으면은 네. 예, 외국에서 네. 예스24에서 책을 10권 샀어요. 네. 6개월 동안 공부하시고 6개월 동안 구축하시고 한번 할 수 있습니다. 네네네. 퀘스트 솔루션 하시면은 바로 그날 설치해서 그 다음날 결과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AD 서버, 네. AD, 네. 네. AD 서비스가 제공하지 못하는 네. 어떤 것을 제공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AD 서비스는 AD 서버는 서비스 일단 다 그렇죠. 등록을 시킬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등록 때문에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보시면은 저희가 AD를 통해서 서비스를 구성했고요. 네. 일반 PC를 조인을 시켰어요. 네네네. 그래서 AD를 통해서 이 PC에 우리가 보안이 필요하니까 팔리시를 우리가 내립니다. 네네. 그렇죠. 내릴 때는 AD 서버 안에 있는 관리 툴을 이용하게 되거든요. 그렇겠죠. 이 관리 툴은 사실은 사용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내가 USB를 못 쓰게만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관리자가 그거 영역을 찾아가지고 해당하는 것들을 적용해야 되고요. 네. 만약에 특정 영역, 특정 어떤 팀에만 적용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팀을 또 다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적용된 게 밸리데이션 됐는지 체크도 다 매뉴얼하게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손쉽게 봤더니 오늘 뭐 인사 아니면 경영팀만 USB를 못 쓰게 해야지라고 하면은 캐스트 툴은 또 클릭해서 바로 적용을 누르면 바로 적용이 된다는 얘기고요. 네네네. 근데 이거는 이제 관리 영역이고요. 네.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AD 서비스가 중요해지잖아요. 누군가가 AD 서버에 접근해서 비정상적인 변경 그걸 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한 보완을 해주는 역할들이 보안 감사 뭐 이런 예, 거.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AD 서비스는 네. 그냥 이제 이것을 기기나 네. 그 다양한 기기와 어떤 사람들을 등록시키는 예. 등록대라고 했나 그거인 거지. 예. 여러 가지 변동에 대해서 네. 실시간 변동에 대해서 막 네. 그 실시간으로 응대한다든지 네. 또 그걸 또 보완해 준다든지 네. 이런 건 퀘스트가 해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오케이. 플랫폼은 여러 가지의 영역이 있지만 네. 사용자들이 아주 편하게 쓰는 데까지를 다 커버하지는 못하거든요. 저희가 그런 영역들을 좀 보완해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계가 네. 일단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2, 3, 4가 네, 되려면.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시청자분들 네. 기업은 네. 지금 AD가 있지만 네. 많은 기기 디바이스들하고 네. 사람들을 아직 이렇게 연동시키지 않은 분도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 연동시키는 거 쉽나요? 어렵나요? 일단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 그걸 하셔야겠네. 네, 맞습니다. 어. 근데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그걸로 왜 해야 되냐? 네, 지금도 네. 잘 쓰고 있는데. 네네. 근데 이거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예전에 윈도우에서는 그게 허용이 됐거든요. 그리고 AD가 필수가 아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2016 이후부터는 AD가 필수적인 요소가 됐고요. 향후에 윈도우 데스크탑, 우리가 윈도우 10이죠. 현재 윈도우 10처럼 새로운 아키텍처의 윈도우를 쓰게 되면은 AD를 써야지만 제대로 된 보안, 제대로 된 관리가 되게 네. 해서 현재 AD는 MS
MS의 머스트해브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예전처럼 네. 우리가 이제 회사의 어떤 그 시스템이라든지 정책 같은 것이 변동도 없고 네. 인적인 변동도 별로 없고 네. 디바이스 변동도 별로 없을 때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냥 하면 되는 네, 거지만 맞습니다. 지금처럼 굉장히 모든 것이 변하고 네. 굉장히 많은 것이 변동성이 많을 때는 네. 이런 걸 써가지고 동적으로 네. 다이내믹하게 여러 가지를 컨텍스트를 봐가면서 네. 보완을 해야지 네, 맞습니다. 관리를 해야지 네, 맞습니다. 그럴 땐 정말 AD가 정말 요즘이 필요한 시대네요. 시대적인 네, 그렇죠. 제가 만약에 은행이에요. 제가 은행의 IT 담당자인데 갑자기 금감원에서 새로운 보안 정책이 나온 거죠. 컴플라이언스를 만족해라. 네네. 라고 했더니 쭉 봤더니 기존에 안 되는 거죠. 음. 봤더니 얘는 그럼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은 그거를 구현해주는 솔루션 업체를 컨택해서 그 솔루션을 구현해서 에이전트를 설치한 거죠. 네네. 근데 이것들을 해주는 게 AD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어요. 먼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존에 이런 걸 안 해놓으면 이제 결국 아까 말씀하신 포인트 솔루션으로 그때 네, 땜빵식으로 해야 네.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네. 네.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거죠, 지금은 이제. 그렇죠. 포인트 솔루션도 네. 하지 않죠. 이미 있는데 오케이, 오케이. 시장성이 없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네. 국내에서 네. 아까 얘기 드렸지만 퀘스트 하면은 토드, 뭐 백업을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안 회사라는 거를 저희가 하기 위해서 퀘스트 커넥티드 시큐리티라는 영역을 저희가 좀 만들었고요. 네. 이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MS 플랫폼에 대한 보안을 하려면 도대체 뭐가 필요하냐에 대한 영역을 한 겁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사전에 예방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두 번째는 이렇게 예방되지 않은 것들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감지된 문제들에 대한 복구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세 가지 영역을 할 때 우리가 뭐 여기에는 결국 이제 제품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제품들은 어떤 제품이어야 되냐? 기본적으로 MS 플랫폼에 안정화된 제품이 돼야 되고 네. 향후 버전 업그레이드에 그 안정적으로 재원할 수 있는 야 되고 글로벌하게 많이 쓰고 있어야 제품이 되고 그거를 검증해 주는 게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코스이랑 보는 거고요. 아, 예. 그래서 이렇게 검증된 제품을 통해서 세 가지 영역을 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솔루션들이 각각의 영역에 포지션이 되고 있고요. 예. 솔루션들이 네. 뭐 한 10개가 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때 기업에 네. 맞춤형으로 네, 맞습니다. 선택을 하는 된 거고 네, 맞습니다. 그런 네. 것들을 선택을 네. 할 때 부장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그렇죠. 컨설팅을 예, 맞습니다. 해주신다는 게 그런 거죠? 예, 제가 그래서 예, 직함이 컨설턴트입니다. 네네네. 보통 이런 거를 네. 이제 이렇게 컨설팅 하실 때는 예. 보통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일단은 저희가 고객의 환경을 분석합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 엔터프라이즈 아주 극히 소수의 엔터프라이즈를 뺀 대부분의 고객사는 현재 상태 운영하고 계신 시스템의 상태를 파악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으셔가지고요. 네네. 저희가 현재 상태를 듣고요. 그 상황에 맞게 가장 적합한 솔루션들을 저희가 라인업을 세우고요. 네. 이 라인업을 세울 때는 저희가 사실은 이제 제품만 파는 게 아니고 컨설팅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영역이 있잖아요. 그 중에 플랜을 저희가 간략하게 짜드립니다. 네. 그래서 어느 영역에 어떻게 하셔야 된다. 그 영역에는 솔루션을 통해서 커버해지는 영역도 있고요. 관리 영역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저희가 제안 드리고 거기에 핵심이 되는 솔루션을 하는데 가장 심플한 케이스는 뭐냐면은 가장 현재 국내에서 첫 번째로 시급한 게 실시간 감지입니다. 네.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기존의 윈도우 시스템들은 대부분 많은 보안들이 좀 돼 있기 때문에 실시간 감지를 하고 그다음에 복구하는 영역으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감지된 영역에서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할 거잖아요. 이것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형태로 해서 원래는 사전 예방, 감지, 복구 절차인데 네. 국내에서는 아. 실시간 예방, 복구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 이슈들에 대해서 사전 예방. 왜냐면은 기존의 윈도우 시스템들에 가지고 있는 사전 예방, 윈도우 뭐 접근 통제라든지 다양한 보안들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자가 우리가 AD라는 특별한 서비스에 대해서 사전 예방을 하겠다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은 위에서 어프로브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가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한국스럽네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 네. 실시간 네, 맞습니다. 먼저를 먼저 한 다음에 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이런 네. 것들이 네. 온프리미스뿐만 아니라 네. 클라우드, 네. 뭐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네. 클라우드 다 해당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런 예, 것들이 다. 맞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김사님? 지금 MS 같은 경우 지금 요새 애저, 네. 퍼블릭 클라우드 굉장히 액티브하게 뭐 국내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쪽은 어떻습니까, 현재? 장표를 좀 준비해 왔는데요. 네네. 퍼블릭 클라우드 애저는 뭐 너무 잘 알고 네네. 계실 거고 네. 사례가 국내에도 이제 저희가 디플로이를 2년 이상 해서 사례들을 확보를 하고 있는 네. 그래서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이제 이렇게 중첩돼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현하는 유일한 벤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애저 스택은 전격적으로 퍼블릭 클라우드를 가시더라도 단계상 현재는 일부 중요한 데이터나 컴플라이언스 때문에 사실 내부에 보호해야 될 자원들을 보호하시고 싶으신데 네. 클라우드 자체를 만드시거나 그 관리하시는데 너무 많은 비용을 쓰고 싶진 않다. 자, 그런 경우에 저희가 잘 만들어져서 이미 서비스하고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그대로 내 환경으로 떠서 내리는 네. 구조의 것들을 지원하는 게 바로 이제 애저 스택이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좋고요. 그 온프리미스의 뭐 이렇게 VM처럼 네.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네. 그 MS Azure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것을 네. 그 아키텍처 그 기술 그대로 네. 그대로 내 거 놓지만 네. 아까 말씀하신 어떤 그런 이제 보안이라든지 네. 어떤 그 퍼포먼스 관리 같은 것들, 포탈, 이런 퍼포먼스. 것들은 훨씬 이제 좋아지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애저 스택을 그냥 폐쇄망으로 기존의 단순하게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성하는 자체로 쓰시기보다는 네. 실은 이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보호하고 싶기 때문에 내리고는 싶으나 관리 체계나 계속해서 업데이트되어지는 서비스들은 계속 그 퍼블릭 클라우드의 그 장점을 활용하시는 네. 양쪽을 다 취하는 전략으로 활용하실 때 보통 애저 스택을 많이 선택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 장표는 애저 스택 자체를 강조하기보다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네.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건데 왼쪽에 보시는 애저와 오른쪽에 보시는 애저 스택이 사실 컴포넌트 글자가 거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떠 있는 잘 만들어진 그 서비스를 내 안으로 가지고 온다. 때로는 둘이 같이 운용된다. 이런 효율적인 구조에서도 오늘 이제 퀘스트와 같은 액티브 디렉토리 기반의 어떤 사람으로 치면 뼈대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을 잘 잡아서 네. 예, 근간을 잘 만드는 것들이 되게 중요할 거예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온프람은 물론이고 하이브리드 더 나아가서 퍼블릭 클라우드까지가 같은 체계로 이루어진다. 네, 네, 네. 라는 측면을 보여드리려고 좀 장표를 가져왔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면 그 클라우드 네. 이제 클라우드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그럼 이제 클라우드 기반에 있을 때 어떻게 네. 어떤 식으로 그러면 지원을 하는 건지 아까 말씀하신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는데 클라우드 하면 네. 이것이 그러면 일단 사스 형태로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네, 맞죠. 예, 그렇죠.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의 사스를 퀘스트에서는 온디맨드라고 이제 쓰고 있고요. 네. 근데 가장 기본적인 그 컨셉은 뭐냐면은 온프라미스에서 지원하는 그 기능을 클라우드에서 동일하게 지원한답니다. 네. 그게 기본적인 컨셉이고요. 근데 클라우드로 가게 되면 두 가지가 틀려지죠. 하나는 내가 설치하지 않는 사스 형태의 서비스가 되고요. 라이센스가 온프라미스는 대부분 퍼페추얼 라이센스, 그렇죠. 한번 사서 쓰는 형태이지만 사스 형태는 이제 연단위 계약을 하는 서브스크립션 방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가 이제 추가가 되는 건 뭐냐면은 온프라미스의 MS 플랫폼은 좀 더 심플합니다. 근데 이게 클라우드로 넘어가게 되면 아까 보셨던 굉장히 많은 뭐 오피스 365 안에도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네네.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거기에는 그룹이라는 단위가 있어서 저희가 사스 형태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팔리시랑 그룹 매니지먼트라는 게 클라우드에 특화돼서 두 개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럼 이게 다양한 지금 마이그레이션 뭐 다양한 리커버리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네, 이런 맞습니다. 것들을 내가 필요할 때만 네. 필요할 때만 네, 맞습니다. 딱 회의하고 쓰고 네. 안 쓸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강남에서 이제 킥보드 쓰시는 것처럼 네. 필요할 때 쓰고 갖다 놓고. 쓰고 이런 마이그레이션 네. 서비스 같은 건 되게 이게 안성맞춤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은 굉장히 단기간에 쓰이는 그렇죠. 거고요. 근데 네. 마이그레이션의 핵심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프롬 툴을 지원하냐, 그다음에 얼마나 안정적으로 지원하냐인데 네. 안정적인 거는 저희가 MS의 그 파트너십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냐는 가트너에서 가장 많은 현재 전 세계 벤더 중에 가장 많은 프롬 툴을 지원하는 회사가 네. 퀘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 온디맨드 오디팅 같은 네. 경우는 그 감사도 네. 매일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감사하는 때만 쓰면 되는 겁니까? 그래도 되고 어? 오디팅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국내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특정 뭐 한 달이면 한 달마다 하는 감사를 생각하시잖아요. 네네네. 얘는 그게 아니고 데이터에 대한 감사입니다. 아, 네네. 그래서 그 데이터를 한 달마다 쓸 수도 있고 실시간으로 그 관제 형태를 오케이, 쓸 수도 오케이, 있고 오케이. 여러 가지 형태를 쓸 수 있고. 네. 자, 그 리커버리 쪽은 복구죠. 어떤 특징이 있나요? 복구는 이제 우리가 온프라미스에서 그러니까 온프라미스에서 복구는 어떻게 보면 좀 더 복잡한 형태가 있긴 해요. 네. 근데 이 온디맨드 복구는 클릭해서 바로바로 복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얘는 그 온프라미스 복구는 내부적으로다가 스토리지를 가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클라우드는 스토리지의 영역에 대해서 좀 더 확장적이고, 예.
좀 더 베네핏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네. 내가 그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 사이즈를 내가 비용을 주고 하는 거죠. 그 온프라미스에서는 스토리지 사가지 붙여야 되는데 클라우드 가진 특징이 있으니까 바로 얘는 스토리지 영역까지를 저희가 해서 예, 복구할 그 시토리 네네. 데이를 저희가 지정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클라우드에서는 네, 네. 그룹이라는 네, 것이 맞아요. 예. 네. 관리된다 했지 네,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룹을 좀 약간 좀 쉽게 좀 말씀해 쉽게 주신다면. 보시면은 저희가 오피스 365를 쓰시게 되면은 메일도 있고요. 팀즈라고 요즘 협업 그래요. 툴도 있고요. 있죠. 거기에 온노츠 뭐 굉장히 여러 서비스가 있어요. 맞아요. 네. 그 안에는 다 그룹이라는 개념들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전 그 온프라미스에서 없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다 개별로 관리해야 되는 이슈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하나의 일관된 툴에서 예, 싱글 페인이라고 그러죠. 하나의 툴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해주는. 그러니까 좀 얘는 손쉽게 관리해주는 관리 툴이라고 네네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고객이 이럴 수 있죠. 우리는 MS 플랫폼에 5365 애저 클라우드에서 굉장히 MS 형태의 플랫폼에 특화돼서 시스템을 구성했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스위치 형태로 해서 온디맨드 코어라를 해서 얘를 스위치 형태로 해서 제공해 드려요. 그래서 리커버리, 마이그레이션, 오디 그룹을 예, 개별로 샀을 때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스위치 형태로 다 하실 수 있게 예, 코어라는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온디맨드가 아까 5가지인가 있는데 네. 그죠? 이건 하나의 네. 스위스로 네, 맞습니다. 예, 스위스로 하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 하나의 화면에서 다 관리하고 보완할 수 있게 구성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아까 그럼 국내에서는 네. 이 지금 아까 그 AD 서비스도 네. 제대로 하는 데 많지 않다 네. 보니까 이제 사스형은 네. 이제 막 시작되는 시장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온프라미스에서 제대로 구축된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가져가는 케이스가 있고요. 아. 그게 아니고 온프라미스는 아몰랑하고 그냥 클라우드를 새로 구축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엔터프라이즈 기업이 될수록 온프라미스를 버릴 수가 없고요. 네. 그래서 SMB처럼 작은 회사들은 온프라미스를 그대로 뭉개고 그렇죠. 클라우드로 그냥 넘어가는 케이스가 네네. 많이 있고요. 근데 아까 미들급 이상의 회사들은 온프라미스가 구성이 돼야지 클라우드로 넘어갈 수 있는 환경이 좀 된다. 하이브리드를 통해서 퍼블릭으로 넘어가는 환경이 네. 구성된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들이 많아가지고 네. 저의 Q&A 시간 들어왔습니다. 네. 부장님 답변 주시면서요. 네. 좋은 질문자, 네. 이사님이나 또 부장님 이름을 한 명씩 좀 기억해 주세요. 아, 알겠죠? 네. 그래서 네. 맨 끝에 한 명씩 이름을 불러주세요. 네. 네. 그분들한테 그 메가박스 영화권 드리겠습니다. 또 지금 설문조사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설문해 주시면 저희가 20분 추첨해서 또 스타벅스 기프트콘을 드리겠고요. 또 설문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그 의견이라든지 상담 또 이런 거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퀘스트뿐만 아니라 저희 MS도 다 저희가 앞으로 향후 이제 개선하는 데 도움을 되게 주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설문 참여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조금 스크롤을 조금 위로 해주시면 네네네. 일단은 이규님이 이규님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예. 네, 이규님께서 저희는 AD 내 커스텀 스키마를 만들어 사용하는데요. 이를 포함해서 전체 AD 백업 복구도 가능한지요? 예, 당연한 겁니다. 네. 예, 당연히. 자, 근데 가능한 이분이 거고. 이분은 굉장히 전문가이신 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커스텀 스키마가 뭔지 모르는 분도 있고. 예, 그런데 맞습니다. 지금 약간 질문을 일단 설명해 주세요. 예. 질문을. 그러니까 네, 어떤 예를 질문? 들면은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계정 정보에 사용자가 있으면은 우리가 아이디가 있고 패스워드가 있고 이메일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회사는 특별하게 이 사람의 머리카락 색깔을 넣고 싶다. 하고 필드가 없잖아요. 네. 그럼 예전에 오라클을 쓰게 되면 저희가 필드를 하나 넣어서 컬럼을 하나 넣어야 되죠. 그죠? 근데 이거를 이제 AD에서는 커스텀 스키마라고 해서요. 제가 원하는 데이터의 포맷을 스키마를 확장시켜서 쓸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커스텀 스키마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보시면은. 네네.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자, 그다음에 네. 이용규님께서 네. 네. 김사님 네. 애저가 맞나요? 애저가 아직도 헷갈려서는데 뭐 다양하게 부르고요. 네. 네. 저희도 이제 회사 내에서 네. 애주루, 애저, 뭐 옥빛 다양하게 부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편하신 방법으로 부르시면 될 것 같고요. 공식적으로는 애저 네. 이렇게 표현. 애저 앞에 게 맞는 거죠? 네. 어이가 맞는 거죠. 한국말로 사실 네, 써서 한국말, 둘 다 오케이일 것 그래? 같습니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앞에 걸로 한국말 표현 많이 써요. 알겠습니다. 네. 기사에서 보통 어로 하죠. 어로 하죠. 네, 네. 보통 기사 볼 때는. 네. 네.
네. 자, 그다음에 이교님께서 네. 아까 컨디션 억세스 방식 우리가 얘기했는데 네. 네. 컨디션 억세스 방식을 애저 말고 타 하이퍼바지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요? 애저하고 예. 하이퍼바지가 아니라 이건 좀 다른 것 이거는 같아요. 좀 다른 예, 거거든요. 이거는 컨디션 억세스라는 거는 표준화된 방식이고요. 네. 맞아요. 이 방식이 애저에 올라가던 음. 아니면 다른 하이퍼바이저에 올라가든 사실은 그거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네네네. 이 컨디션 억세스를 쓰는 AD 같은 아키텍처로다가 구성하냐에 대한 이슈지 맞아요. 이게 뭐 VM에 올라가든 네. 하이퍼 V에 올라가든 네. 아니면은 경쟁인 아마존에 올라가든 네. 사실은 저희가 그런 데도 있습니다. 아마존에 올라갔는데 음. MS 플랫폼 그대로 쓰는 데도 있어요. 아, 네. 맞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면 맞아요. 얘는 맞아요.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아까 이제 컨디셔널 억세스는 저희 애저에서 부르는 액티브 디렉토리에서 부르는 펑션 이름이다, 방식 이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이제 시큐리티를 강화하는 방식을 저희는 컨디셔널 억세스라는 것을 네. 통해서 구현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네. 사실 그 프로토콜을 누군가가 진수하고 있느냐, 애저 AD는 또는 AD는 그걸 이미 준수되어져서 이것을 월드와이드 80% 이상의 시장 점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황선림님께서 발표 자료 공유해드릴 거고요. 해드리고 네. 저 여러분 지금 토크IT에 들어가 보시면 네. 과거에 했던 방송들에 대한 다 발표 자료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검색창에 검색을 해보신 다음에 궁금하신 거에 대한 그 발표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튜브 채널 다 있으니까 유튜브 채널에서 과거에 했던 방송들 다 볼 수 있으니까요. 많이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정성호님께서 액티브 디렉토리 도입 효과 중에 네. 사용자 및 그룹 정책에 관해서 보안 측면에서의 개선 사항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윈도우의 보안, 그러니까 윈10이 되면서 가장 큰 변화가 뭐가 있냐면은 보안이라는 보안 센터가 있거든요. 클릭하시면 거기에 뭐냐면 로컬 보안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로컬 보안 정책은 뭐냐면 윈도우 전체에 대한 정책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액티브 디렉토리는 뭐냐면은 액티브 디렉토리를 통해서 하나의 액티브 디렉토리의 보안 정책을 바꾸잖아요. 그럼 거기에 연결된 모든 PC의 로컬 보안 정책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일원화된 관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티브 디렉토리의 보안 측면의 개선 사항은, 그러니까 액티브 디렉토리는 윈도우 보안의 핵심이고요. 네네. 윈도우 보안의 대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개선이 되는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 될 거고, 뭐 저희가 예를 들면은 그런 게 있어요. 키사에서 제공하는 그 보안 그 컴플라이언스 요건들이 있거든요. 그 요건 중에 거의 80%는 AD만으로도 예,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명기님께서는요, 윈도우 이제 업그레이드 관련 질문인데 네. 윈도우 7 지원이 종료가 되면서 10으로 업그레이드 했는데요. AD 서버가 2012년 R2입니다. 릴리스 2인데 윈도우 10과 같은 버전인 윈도우 서버 2016으로 업그레이드 하지 않았을 때 불편한 점이 있을까요? 안 됩니다. 해야 됩니다. 아, 네. 단호하시네. 그게 현재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그 퀘스천 중에 하나였어요. 네. 왜 해야 되냐? 네. 그 핵심은 뭐냐면은 아키텍처가 변합니다. 아, 네. 네. 아키텍처가 변했기 때문에 예전에 2012가 윈10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무조건 올려야 되는 마이그레이션 이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네네. 그런데 재밌는 건 마이그레이션 했잖아요. 왜 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해라니까 했죠. 네, 근데 네. 그 핵심에 AD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AD의 보안 정책이 변화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지현님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말하는 이분은 이제 초반에 질문하셔가지고 네. 이제 액티브 디렉토리가 온프레스뿐만 아니라 애저 같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거죠, 그죠? 네? 그렇죠. 아까 네, 말씀하셨으니까. 클라우드 네네. 환경에서 사용하는 AD를 그렇죠. 애저 AD라고 네네네. 부릅니다. 네. 자, 그다음에 권정감님께서 네. AD 계정을 네. 인사 시스템 DB, 네. MS SQL과 네. 연동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네. 가능하면 별도 솔루션이 뭐 필요한 건지. 네. 일단은 대부분 현재 국내에서 쓰고 있는 것들은 다 솔루션 베이스로 돼 있고요. 네. 이걸 솔루션을 쓰지 않으면 개발해야 됩니다. 아, 예. 근데 이거는 데이터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계정 정보라는 건 하나의 유실이 돼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보다는 안정된 솔루션을 쓰는 것들을 좀 선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규님은 아까 US 드라이브 차단 정책 같은 네. 것이 리눅스가 설치된 장비에도 배포할 수 있는지요? 그러니까 윈도우랑 리눅스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보통 윈도우는 정책으로 아예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리눅스는 사실은 그 정책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어떤 솔루션이 있냐면은 리눅스의 USB를 프로텍션 걸게 위에서
리눅스의 그 정책이 아니지만 정책 형태로 해서 그 팔리시를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을 별도로 가지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일부 고객사에 이런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리눅스로다 개발 머신을 좀 쓰시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럴 때 그 개발에 있는 데이터를 USB를 통해서 유출할 수 있으니 그걸 막아달라 정책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AD와 윈도우가 연결된 AD와 동일하게 리눅스도 동일한 형태로다가 보완할 수 있는 형태의 솔루션들을 저희가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세민님, AD를 온프리미스 환경에서 구성하지 않고 오직 애저 AD로만 구성하고 네. 온프리미스 환경에 대한 컨트롤이 가능한지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는 네. 안 되고요. 아, 네. 네, 맞습니다. 예. 네. 하이브리드 형태의 구성을 하시는 게 네. 조금 더 네, 적합해 네. 보입니다. 구성상. 알겠습니다. 네. 최규관님, AD와 인튠 사이에 USB 액세스 컨트롤 같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두 솔루션 사이의 기능 중첩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아까 이제 저희 PD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AD는 계정 자체를 등록하고 체계를 갖추는 데스크? 등록 네네. 데스크? 네. 네, 정도라고 보시면서 그 위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 AD뿐만이 아니고 모든 전체적인 제품군들을 기반 인프라를 제공하고 그 위에 에코시스템들이 그래서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예를 들면 50원에 대한 매출이 일어난다라고 했었을 땐 그 에코 전반에서 한 100원어치의 값어치의 에코들이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그래서 인프라에 해당하는 어떤 데스크가 AD라면 인투는 거기에 추가되어져서 디바이스에 대한 별도의 정책들을 플러스 알파 솔루션으로 제공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거라기보다는 기본을 깔고 그 위에 펑션이 올라가는 구조라고 알겠습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박상진님, AD에 접속하기 위한 라이센스는 윈도우 OS 이외에 리눅스, 맥 등의 OS에 대한 접속 라이센스 비용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IoT까지 확장된다면 이거 수량이 엄청날 것 같은데. 네. AD가 가장 장점. 네. 무료입니다. 네, 윈도우를 구매하시면은, 그러니까 AD가 포함된 라이센스가 있거든요. 네네. 그거를 구매하시면 AD는 무료로 쓰실 수가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AD를 하나의 서비스 개념이 아닌 기능 개념으로 좀 보시는 네. 경향이 있지만, 네. 어쨌든, 예, 무료로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2000년대 초반이라든지 네. 그럴 때 윈도우 엄청 잘 나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팔기 급급해가지고 사실 이거 굉장히 좋은 건데 네. 이거에 대한 것을 제대로 이제 네. 설명을 못한 거죠, 그죠? 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예. 네. 자, 그다음에 그거는 아까 답변 네. 드렸던 것 같아요. 윤대섭님께서요. 네, AD만으로도 네. 어드미니스트레이터의 권한을 사용할 수 없게 네. 한다면 PC 보안은 강력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네. 회사는 곧 애저 AD로 넘어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네. 보다 강력한 보안 정책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안이 있는데요. 음. 저희가 그 아까 얘기한 와이파이 패스워드를 제가 해킹하고 싶다라고 네네. 하면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은 커맨드 창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기를 먼저 합니다. 커맨드 창에 대한 권한을 관리자로 주고요. 그 다음부터 액션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현재 금융 쪽에 있는 망분리 쪽에 컴플라이언스가 있는데 그 컴플라이언스 중에 하나가 PC의 관리자 권한을 삭제하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요거는 애저 AD는 현재 아직 데스크탑 조인까지는 아직 안 되는 거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데스크탑 조인을 하게 하려면은 온프라미스 AD를 현재 구성하셔야 되고요. 네네. 온프라미스 AD에 PC를 조인시키고 조인시킬 때 사용자의 계정을 유저 권한으로 주시게 되고. 근데 여기에서 이슈가 있는데 이렇게 유저 권한을 주게 되면은 그 회사 내에서 쓰고 있는 특정 프로그램들이 관리자 권한을 요청할 때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편하게 하는 솔루션들이라서 권한 상승이라 해서 현재 금융권 쪽에서는 관리자 권한을 빼고 일반 유저 권한을 주고 그리고 선택적으로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만 관리자 권한 할당해주는 솔루션들을 이렇게 컴바인해서 쓰고 계십니다. 오케이. 자, 원병찬님하고 조남진님 유사한 질문인 네, 것 네,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AD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계정 인증 정보가 네, 다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보안을 네. 어떻게 하는 건지 네. 좀 말씀해 달라고 퀘스트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캐스트의 솔루션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관리 정도로 할 수 있는데 가장 AD의 첫 번째 보안은 뭐냐면은 AD를 통해서 데이터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과 아니면 PC와 아니면은 계정을 제약을 두는 겁니다. 네네. 이렇게 제약을 두게 되고요. 우리가 허용되지 않은 접속이나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거가 가장 첫 번째고요. 네네네. 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노출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노출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해킹을 통해서도 노출될 수 있고요. 아니면 내부에 있는 직원을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 시스템이 봤을 때는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도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AD가 가진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AD는 데이터 중심의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AD 보안의 핵심은 데이터의 변경을 디텍션하는 거고요. 네. 그 변경 중에 중요한 변경들, 권한을 한다든지 사용자를 삭제한다든지 사용자를 추가한다든지 팔리시의 어떤 특정 룰, 중요한 룰들을 바꾼다든지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감사하는 그걸 보통 이제 오디팅이라고 하는데요. 오디팅을 하는 것들이 핵심 AD의 보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오디팅은 실시간 디텍션 영역이 되는 네네. 거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약을 두는 거는 프로텍션 영역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박지환님께서 그 AD의 네. 관리 계정에 네. 최대 수용 범위가 있는 건지. 있습니다. 아. 예, 하나의 왜냐하면 AD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레파지토리 역할도 있지만요, 인증을 통하는 그 서비스 역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랜잭션을 처리하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는 트랜잭션에 맞게 필요하면 여러 대를 구성하게 돼 있어요. 예. 네. 자, 우리가 질문들이 많아가지고 네. 답변 좀 짧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한지훈님께서요. 네. 현재 AD 서버가 지역별로 네. 유럽, 미국, 한국이 나눠져 있는데 운영 AD와 개발 AD가 별도의 포레스트 구성으로 되어 네. 있습니다. 퀘스트에서 이것들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지요? 예스입니다. 너무 잘 봤나요? 너무 잘 본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한 예가 있습니까? 상한 예가? 네, 이거는 저희가 포레스트는 당연히 기본으로 네.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그 설문에 오늘 두 분 이제 답변 들으시면서 다 두 분 다 이제 그 전문가들이고 컨설턴트니까 상담 한번 받아보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상담하셔가지고 네. 많이 오프라인에서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이준규님 윈도우 외 OS도 AD 가입해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네, 네. 문제 없습니다. 네. 단지 저희가 윈도우가 아닌 OS들은 쉽게 연동하기는 좀 어려운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네네네. 단계를 거치거나 솔루션을 써야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규님 유저당 스토리지 할당하는 정책을 윈도우 리눅스에도 정책 설정이 가능한지요? 이거는 약간 틀린 얘기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스토리지는 별도의 서비스이기 오케이. 때문에. 네. 이영민님께서는 그 최부장께서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제가 여자였다면 네. 빠져들 것 같다고. 아, 그러세요? 그런 화술이라고. 네. 올해 6월에 결혼을 해서. 한종원님 네. 실시간으로 감지를 설정했을 때 네. 특정 프로그램에 간섭이 있는지요? 네, 없습니다. 예전에 백신 프로그램 실시간 감시 설정했을 때 CAD 프로그램이 자꾸 다운돼가지고 네. 그런 줄 알았다고요. 네. 황선린님께서는 네. 온프리미스 AD, 애저 AD, 애저 AD, B2C 등 사용 환경에 따라 AD 관련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것 외에도 더 있는지요? AD는 그냥 온프라미스 AD, 네. 애저 AD 두 가지밖에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이준규님 기존 AD를 이용하는 환경의 경우 글로벌 서비스를 위해 애저 AD를 이용한다고 하면 기존 사내망의 사용자 계정 정보 등이 퍼블릭 클라우드에 올라가는 것에 대해 보안부서 입장에서 상당히 보수적일 것 같은데 이를 설득할 만한 논리가 있을까요? 이거는 설득 전에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현재 온프라미스 AD와 애저 AD는 약간의 펑션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애저 AD는 온프라미스에서 지원하는 것 중에 지원하지 않는 것들이 있고요. 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데스크탑에 대한 조인들은 애저 AD는 지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애저 클라우드로 올려서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서비스도 다 퍼블릭으로 전부가 올라가고요. 네네. 그렇게 하는 구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 구성해야 되는 것들이 하이브리드 해야 되는지 퍼블릭 클라우드로 다 갈 수 있는지를 사전에 먼저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퍼블릭 클라우드 되게 되면 온프라미스가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사실 설득이 필요 없는 거죠. 네. 신경원님께서 AD 정책 변경에 대한 감사 기능에 대해 추가적인 기능 설명이 있었으면 네. 좋은데 지정된 정책 위반 시 네. 관리자에게 통보가 되는지요? 예. 해당 로그를 보안 통합 로그에 연계해서 예. 분석하도록 지원이 가능한지요? 당연히 그 해외에서는 이미 이벤트 연계뿐만 아니고요. 심을 통해서 빅데이터 분석하는 것까지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김수열님, 기존 계정 관리 솔루션이나 SOSO 등에 대한 네. AD로의 마이그레이션 방안이 있는지요? 예. 이게 이제 그 기존의 SSO는 사실은 통합 계정 개념이거든요. 예. 그런데 통합 계정을 AD로 바꾸는 겁니다. 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기호님, MS는 애저 AD를 더욱 잘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온프리미스 AD를 대체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PC 및 서버의 AD 조인 및 그룹 정책 적용일 것 같습니다. 애저 AD로에 대한 로드맵을 이를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요? 네.
제가 볼 때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얘는 그룹 정책이고요. 이미 그 MS는 애저 퍼스트 정책으로 넘어갔고요. 모든 지금 회사들이 클라우드 넘어갔거든요. 네네. 그래서 온프라미스는 그래서 MS가 팔로우한다기보다는 저희처럼 MS 플랫폼 안에 있는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데들이 온프라미스를 좀 더 풍성하게 아니면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솔루션을 통해서 어프로치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준규님, PC의 어드민 권한을 뺐으면 프로그램 실행 등의 네. 제약이 걸려서 액티브엑스 등도 실행이 안 되어서 네. PC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인데요. 네. 이를 보완하는 솔루션을 퀘스트에 제공하는지요? 예, 아까 얘기 드렸던 권한 상승이 요 오케이.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천식님, AD를 통해 PC의 매체를 통제할 경우 해제 신청 등은 관리자에게 직접 신청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별도 권한 신청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AD는 이 특정 매체를 통제하는 기능을 하는 거고요. 그 기능을 할 때 뭐 관리자한테 신청을 할지 아니면은 사용자가 요청을 해서 할지는 프로세스의 개념이죠. 네네. 그래서 걔를 통해서 내부적인 프로세스는 만드셔야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정호님, AD 인증을 사용할 때 AD 트러스트와 타 시스템의 제로 트러스트와의 비교시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AD 인증을 할 때요. 네네. 제가 볼 때는 타 시스템의 제로 트러스트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제로 트러스트라는 거는 개념적인 거고요. 맞습니다. 이 개념을 각각의 프로덕트들이 구현하는 거죠. 네. 그래서 구현을 얼마나 잘했냐에 대한 그 판단은 있겠지만 네네. 차이가 특별하게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오케이. 이동구님, 금융권의 차세대 시스템 구축할 때 애저 AD를 성공적으로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요? 이제 금융권이 차세대. 퍼블릭이 있나요? 네. 애저 AD를 있습니다. 최근에 그 금융회사하고 텔레콤 회사하고 조인해서 새롭게 회사가 만들어지는 회사가 있었어요. 네. 대기업분이고요. 거기에서 모든 인프라를 새롭게 생기는 회사다 보니까 차세대 정도가 아니고 신규 인프라를 다 다시 개비하게 되는데 만들게 되는데 그때 100% 모든 인프라를 애저로 활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애저 AD 기반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적용하고 있고요. 저거는 이제 제품이 선정된 지는 꽤 됐습니다만 금감원의 컴플라이언트 심의를 마지막 단계에 지금 거치고 있어서 금감원의 컴플라이언트한 현대 퍼블릭 클라우드 중에서는 저희가 넘버원이라고 현재는 봐주시면 좋고요. 물론 이제 네이버 같은 데가 이미 심의를 거쳐서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이제 월드와이드 글로벌 컴퍼니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엽님, AD를 이용하는 것이 무료라고 하셨는데 칼은 사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 네. 네. 윈도우 서버만 사시면 네. 황선리님, 네. 실시간 오디시에 네. SMS나 네. 전화 등의 알림을 받을 수 있는지요? 이런 것들은 별도의 알림 시스템과 연동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준규님, 애저의 VM 인스턴스를 이용해 VDI 되는지요? 그렇죠. 활용해도 네, 되죠. 네. 그리고 실제로 예를 들면 VDI 중에서 세트릭스나 VMware 마찬가지지만 글로벌리 역시 인티그레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월드와이드 GISV 중에 또 탑이시고요. 그래서 애초에 제품 자체를 만들 때 그런 글로벌 컴퍼니들하고 사실 규약 같은 것들을 같이 만들고 시작하기 때문에 당연히 활용 가능합니다.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분, 네. 한 분씩, 오늘 질문 잘 한 분. 네. 네. 좀 많은 분 좋은 질문 하셨지만, 네. 한 분씩 네. 이름 좀 허물해 주셨습니까? 네. 저는 이준규님. 이준규님. 네. 네. 저는 약간 스크롤을 좀 내려봐야 돼요. 네네. 아까 여기 지금 보시면은 어디? 제 기억력이 좀 떨어지나 보네요. 좀 전에 여기 아까 그 보수적인 그 클라우드, 애저 클라우드에 넘어가는 좀 위쪽으로 좀 올라가시면요, 여기 좀 약간 스크롤 약간 여기 이준규 똑같네요. 같은 분이죠.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네네네. 많이 하셨어요. 아니면은, 아니면 아니, 맨 처음에 네. 이기훈님 질문 아까 주셨잖아요. 제가 맞아요, 빼왔다, 맞아요. 그 이준규님하고 이기훈님. 네. 많이 해주셨어요. 자, 두 분 오늘 좋은 질문자로 선정됐습니다. 이준규님, 이기훈님, 이 두 분은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영화권 도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문 마저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자, 이제 두 분 마지막 한 말씀 맞추겠습니다. 김쌤부터. 네, 말 그대로 이제 오늘은 AD하고 애저 AD에 대한 보안, 인프라로서 저희가 나왔고요. 사실은 이런 글로벌 컴퍼니들하고 왜냐하면 저희는 인프라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놀이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같이 놀면서 고객분들도 오셔서 요 안에서 같이 재미를 할 수 있는 플랫폼 회사입니다. 네. 뭐 저희가 사실은 고객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AD를 구성하기 어렵다. 뭔지 잘 모르겠다. 어렵다.
뭐를 할지 모르겠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를 현재 뭐 다양한 이제 컨설팅 업체들이 있지만 컨설팅 업체들은 사실은 AD에 조인하는 형태의 컨설팅을 네네. 주로 하고 있고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활용이라든지 보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장에서 뭔가 좀 고객들이 느끼기에 아 이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확실하게 제공해 주는 분들이 없거든요. 저희가 국내에서 사실은 최초로다가 AD의 보안, 관리, 영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파트너를 통해서 컨설팅부터 솔루션까지 여러 영역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현재 MS 플랫폼을 사용하고 계시고 MS 플랫폼에 대한 보안이라든지 활용, 그것들에 대한 어떤 뭐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플랜을 잡고 싶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전체 비전을 하고 싶으시면은 저희가 컨설팅부터 솔루션 영역까지 있으니까요. 언제든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러분들 오늘도 적극 참여해 주셔가지고 좋은 방송 된 것 같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실 텐데요. 앞으로 토크IT는 이런 식으로 오늘 같은 분위기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다양한 웨비나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전에 등록하시면 편하게 오늘처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오후 잘 보내시고요. 이걸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